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강좌, 오늘은 제2강 부동산 자료 수집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는요, 투자 분석을 위하여 매우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또 매우 많은 자료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분류를 잘못하면 그 많은 자료들이 거의 쓸모가 없게 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3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실시는 하지만 저는 매번 강의할 때마다, 그리고 또 이 서적을 쓰거나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이 3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첫째, 물질적 정보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요, 법률적 정보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법률적 정보에는 1. 권리관계 정보, 2. 공적 규제 정보, 3. 세금 정보, 이렇게 딱 3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정보라 그래가지고, 경제적 정보는 가격이나 가치 정보인데요, 반드시 현재 가격하고 미래 가격 정보를 반드시 분류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는 3가지죠. A. 물질적 정보, B. 법률적 정보, C. 경제적 정보. 그리고 물질적 정보는 꼭 토지하고 건물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밖에 보이는 건물을 보시고는 건물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토지를 먼저 보시고 건물을 보십니다. 순서는 물론 건물을 먼저 볼 수도 있지만 편의상 토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훨씬 자료 수집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정보를 물론 먼저, 물질적 정보보다 법률적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로 보면은 법률적 정보를 그 다음 순서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가지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정보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표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계시거나 조그만 종이에다가 메모지에 써서 가지고 계시면 부동산은 이 3가지의 정보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부동산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정보를 잘 분석하면은 실패는커녕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수집하도록 우리 강좌가 마쳐질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정보를 개략적으로 분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실제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적 제약상 일단은 이런 자료들에 대한 정보원을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적 정보. 물질적 정보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장 답사가 제일입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안 되면 친구와 같이 가서 보고, 안 되면 전문가와 같이 가서 보고, 낮에 안 되면 오후에 또 보는 것입니다. 오후에 안 되면 다음날 또 보고요. 현장 답사. 그 다음에 지금 위성지도,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구글지도 무료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현황을 이렇게 물질적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도래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지도들에 대해서, 특히 네이버 지도는 위성의 항공사진 지도도 나옵니다. 카카오맵은 로드맵이랑 이런 것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래서 이 제도들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성지도는요, 그 밖에도 다양한, 그냥 모양만 보시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이 넓이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을 재는데도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정보. 딱 번지만 알고 땅의 위치만 알면은 바로 위성 지도를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됩니까?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많이 무시하는데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봤으니까 됐지.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중요하지만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별로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싣고 있기 때문에 번지만 봤다 그러면 이제는 토지대장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정부 24시 www.government.kr에서 꼭 찾아보시고, 임야대장은요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그 토지에 나온 겁니다. 산은 임야이냐? 근데 번지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25번지 답도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그냥 287번지 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것은 그 일제 그 치하에서 그 측량을 할 때 처음에는 산자가 붙지 않은 동양 척식에서 측량한 것은 산자가 안 붙었지만 뒤에 조선 임야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임야를 수탈할 때는 앞에 산자를 붙였기 때문에 그때 붙인 산자는 전답도 다 앞에 산자를 붙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제가 강조 안 해도 건물이 나오면 건축물대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도 꼭 발급받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보시고요. 물질적 정보에는 이 5가지만, 현장 답사가 워낙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 합하여 현장 답사 합하여 5가지만 잘 파일링해 두시면 훌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정보는요 꽤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 등본, 지금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라 그랬죠. 인터넷 법원 등기소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등기자만 써도 이렇게 바로 그냥 이게 뜹니다. www.iros.go.kr입니다. go.kr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아닙니까? 이 등기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없이는 아예 부동산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보시지만 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직전에, 그리고 중도금 지급 직전에, 잔금 지급 직전에 그때 매수인은 이걸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는요 꼭 알아두실 것은 스스로 발급받아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위조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변조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발급받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갖고 온 등기사항 증명서는 어저께 것이나 그저께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가서 등기소를 갖고 올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이 700원, 1000원이 아까워서 여러분들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없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란 나와 너, 갑과 을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은 이게 과연 누구 것이고 저당이 얼마가 접해 있고 압류가 압류는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은요 법률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땅이라고 아무거나 건물 못 짓습니다. 내 땅에다가 아무렇게나 개발 못합니다. 자, 아까 권리관계가 나와 남이라면 공적 규제는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의 법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공적 규제라고 합니다. 온갖 공적 규제가 토지이용 계획 또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토지이용 규제 정보를 보지 않고 토지를 먼저 보는 것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토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물리적 현황 정보로 보시는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토지이용 규제가 들어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보시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명확하게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정보입니다. 역시 국가의 법률 정보지만 따로 띄었습니다. 세금은 공적 규제 중에서도 여러분들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부담 정보는 우선 인터넷 사이트로만 보면 국세청 홈택스하고 위택스 이 두 개가 있는데요.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국세청 홈택스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얼마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둬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유용합니다. 항상 그때그때마다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세무사 찾아가서 세금 계산해달라 세금 계산해달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도 저희들 수업에서도 이 세금을 직접 계산하는 것을 다음 차차후 강좌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류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정책에서 관심을 갖는 것만 보셔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올렸죠.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안 올리고요. 보유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너무 비싼 걸 갖고 있다. 또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땅도 필요 없는 걸 많이 가지고 있네. 종합부동산세 좀 내세요. 아주 관심이 많죠.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른 역대 정권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의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는 투자자에게도 또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초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차차후 강좌에서 직접 정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하는 기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일반 소득이 다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월급 받은 것하고 임대 사업하고 사업하고 연원소득 합해서 종합소득이 되죠.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도 역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이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파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서 법인세도 비사업용이라거나 또는 법인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증세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들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도록 하는데 이 세금 정보를 아까 부동산 법률 정보에서 세 번째로 이래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체크할까요? 사기 전에 취득세, 또 사기 전에 양도세, 양도소득세, 또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 또 사면서 나는 종합부동산세 어찌 되지? 나 임대사업 할 때 종합소득세 어찌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사기 전에, 팔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증여 전에 항상 사전에 파악만 하시면 여러분이 세금 전문가 아니라도 전문가한테 물어볼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은 전문가로서의 수준의 자료를 수집해라는 뜻이 아니고 자료 수집만 잘해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과 같이 협의해보고 또 공적 기관에 문의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가치는 높이고 리스크, 위험은 떨치는 이런 리턴은 높이고 리스크는 낮추는 이런 기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가가 이 자료를 놓치는 것보다는 비전문가가 자료만 잘 수집해도 실패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정보지요. 경제적 정보 중에 현재 가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하고 더욱 치밀하게 함축적으로 학습하실 텐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rt.mol.it.go.kr, MOL IT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 이러시면 만장 같은 자료가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전달, 전전달 또는 작년 것부터 이번 달 것까지 거래된 이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가 한 채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이웃에게 물어보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방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치 아는 것은 이제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토지가 문제입니다. 토지를 밸류맵이라고 하여 이것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감정원 등에서 이것은 정말로 보석 같은 것입니다. 지도회가 여러분들 각 필지마다 거래된 사례가 가격이 나와 있다고 보십시오. 실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밸류맵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들어가 보셔서 유용하게 쓰시면은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격이 이제 어디 가서 다른 곳에 물어볼 필요가 없네. 이렇게 수월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더구나 빅데이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단순한 몇 개를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전량 전수량으로 센서스 조사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활용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치입니다.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국민이 전 정책이 다 머리를 맞대도 우리나라 부동산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 실패할 수 있다. 아무리 어떤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은 잘못됐으니까 이 정권은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단언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미래가치는. 그런데 이 미래가치를 여러분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 계획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옥 같고 보석 같은 자료들입니다. 미래가치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국가의 정책 방향은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또 국민의 일원이라면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국가의 크게 보면은 정책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의 국가 정책 방향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자기 앞에 있는 토지 또 내 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나몰라라는 사람은 오히려 본인의 부동산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가치에서는 국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 전문가가 별도로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어림잡아서 말하면 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도 있고요. 또는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도 있습니다. 개발이나 이런 건축에 대한 전문가인 건축사도 있고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경매에 대해서는 뭐 법무사라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 주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제가 그러면 주변 주민을 따로 했냐면 어떤 부동산은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시는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가치에다가 약 7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괄호를 해 주셨는데 꼬박꼬박 이런 거구나 하고 짚어 가시기만 해도 매우 유용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부동산은 가치면 가치지 무슨 현재 가치가 지금 미래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획부동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획부동산은 앞으로 여기 평택에 엄청나게 개발 호재가 있다.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걸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제 개발 호재가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으면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 이 땅을 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땅을 사놓고 보니까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땅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땅이.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속아 샀는고? 그것은 미래 가치로 포장되어서 호언에 넘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래 가치가 높으니까 현재 이 땅은 사두면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래 가치가 높더라도 현재 가치가 적정하게 사야지. 현재 가치를 5배, 6배, 10배를 주고 사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은 미래 가치로 포장된 현재 가치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정도로 기획부동산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별하지 않는 바로 많은 서민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물질적 정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여러분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적 정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면적이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 이거 진짜 면적 아닙니다. 우연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면적은 다시 측량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면적을 알겠습니까? 위성사진 같은 것을 잘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성사진에 있는 면적재기 기능 아니습니까? 이걸 잘 재보십시오. 특히 임야는요, 실제로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는 8,5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림잡아서 봐도 6,000제곱미터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8,500제곱미터인데 8,000 재보니까 8,400제곱미터 했네. 이런 정도라면 차후에 진짜 측량을 해도, 그러면 등기부나 토지대장은 거짓 서류입니까? 맞습니다. 가상적 서류인 것입니다. 측량하면 고쳐질 것을 예비한 것이죠. 뭐 거짓이라기보다는 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요, 토지 같은 것을 고르실 때는 그 비선호 시설, 뭐 이 시간에는 지금 토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남은 시간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 아침에 가니까 냄새도 안 나고 이 토지 참 좋았네 그러는데 딱 사두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는 다음 주에 가보니까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부는 바람의 방향과 오후에 부는 방향이 산지 같은 곳이나 언덕이나 구릉지 같은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냄새 안 나는 시간을 어떻게 절묘하게 맞춰서 여러분들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인 거 아니야. 근데 냄새를 못 맡은 게 왜 속인 거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으로 넘어가고도 남고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경관과 예쁜 것만 보지 마시고 악취, 소음, 철탑, 엄청나게 큰 철탑 위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대들보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개 짚어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를요 그냥 우마차가 지나간다, 차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인지 이걸 꼭 짚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도로가 훌륭하게 나있어도 여러분들 고속도로 옆에 건물 질 수 있습니까? 도로 좀 못 짓지 않습니까? 도로, 자, 포장도 안 돼 있지만 내가 포장해서 집 질 수도 있습니다. 꼭 건축이 가능한지 이 도로 보시고요. 무조건 땅만 보셨다 하면은 도로 있는지, 그리고 이 도로는 건축 가능한지 이것부터 짚어보십시오. 자, 물. 이 도로를 보면서 다녀오신 뒤에 거기 상수도 나오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하수도는 어디로 뽑냐 했더니 이건 정말 모르죠. 당신 여기를 개발하고 나면은 산에서 내려온 물은 어디로 처리하고 당신 땅에서 나는 빗물은 어디로 가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모릅니다. 지하수 나드냐, 그것은 또 어림잡아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물 사정을 반드시 5개로 나누어서 우수, 빗물이죠. 지표수, 지하수, 상수도, 하수도 체크만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100% 맞추시라는 뜻이 아니고, 야, 이거 빗물 어디로 내려가지? 지표수 어디로 가지? 이것 꼭 살펴보십시오. 땅에서를 볼 때 도로도 보지 않고 물 사정도 보지 않고 비선호 시설도 보지 않고 면적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실 겁니까? 그래서 이 물질적 현황에 체크를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중요한 걸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사도지요.
경사도가 심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다음에 개발할 때 비용도 만들지만 개발할 때 허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각도가 상당한 각도면 허가 안 납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저. 높고 낮은 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높으면 침수가 안 될 수도 있죠. 낮으면 침수가 되고 그러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다음에 하수도도 보셔야 되고요. 방향. 무조건 남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쇼핑이나 옷가게 같은 것은 북향을 택합니다. 펜션 같은 것도 서녕 노을이 좋으면 서향을 택합니다. 남쪽이나 동쪽에 있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니까 태풍이 바닷가에는 너무 세서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방향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생 또 이런 것도 꼭 보시고요. 토질, 토양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해 가십시오. 토질, 토양은 어떤 것인지, 식생은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이런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어떤 것은 보존이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뽑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편백이나 적송 같은 경우는 연생이 꽤 높고 보존 가치가 높으면 땅의 경치는 좋은데 다음에 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암석, 암반,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민원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습니까? 이런 민원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통신 이런 것을 꼬박꼬박 짚어나가시면서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짚을 수도 없고 저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은 노트에다가 적어서 그 현장에서 토지를 볼 때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상 건물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보시면 면적, 대장상 면적이 전부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누수, 분쟁의 씨앗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로, 그 다음에 전축 사용 준공연도, 불법 건물 여부, 주차장, 그 다음에 물사정, 난방 에너지 전기, 그 다음에 계단 승강기, 가스 에너지 중에서 또 가스 별도로 보시고요. 통로, 비선호시설, 부대시설 이런 순서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했습니다.